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매우 작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관습을 가진 곳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75만 개의 벙커가 건설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메르세데스 자동차에 집착하고 수도에는 형형색색의 집들이 있으며 창문 밖에 봉제 인형을 걸어두어 보호를 받으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알바니아는 전통이 깊으면서도 현대적이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알바니아에 대한 19가지 가장 기이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번 19. 알바니아는 유럽의 작은 나라. 알바니아는 동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약 29,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지대, 산맥 사이의 계곡, 그리고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접한 나라는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그리고 세르비아입니다. 알바니아는 민족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나라로 인구의 98%가 알바니아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며 평탄한 구릉지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인접국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고 주로 농업과 가축 사육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번 18. 고개를 끄덕이면 반대의 뜻. 알바니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 예라는 의미이고 좌우로 흔들면 아니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알바니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아니오이고 좌우로 흔들면 예를 뜻합니다. 따라서 알바니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이 독특한 관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번 17.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해외로 이주. 알바니아에는 자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해외에 거주하는 알바니아인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니아 출신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와 같은 인접국에 거주하며 일부는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과거 알바니아인들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국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번 16. 집 밖에 봉제 인형을 걸어두는 이유. 알바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엉이나 곰 인형을 집 밖에 걸어둡니다. 이들은 이러한 인형들이 막대기나 줄에 매달려 있으면 악령의 시기로부터 보호받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르돌렉스라고 불리며 이 봉제 인형들은 재산을 보호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르돌렉스 풍습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지만 공산주의 시대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부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 15. 알바니아의 특이한 결혼 풍습. 알바니아에는 매우 독특한 결혼 풍습이 존재합니다. 알바니아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 지참금을 돈과 음식으로 지불하는 문화와 달리 알바니아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지참물을 제공합니다. 이 지참물에는 베개, 담요, 자수가 놓인 깔개,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알바니아의 전통에 따르면 신부는 신랑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빵과 꿀을 대접해야 합니다. 이 풍습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결혼식이 하루 안에 시작되고 끝나지만 알바니아에서는 결혼식이 무려 7일 동안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이 실제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금화 한 개를 선물하는데 이는 약혼을 상징하는 전통입니다. 알바니아의 신혼여행 개념은 매우 특이하고 다소 모호합니다. 여기에는 신부가 결혼 후 첫 3일 동안 남편의 모든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요구에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포함됩니다. 이는 집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악령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번 14. 전국에 75만 개 이상의 벙커가 건설되었다. 공산주의 시대 동안 알바니아는 극도로 고립된 나라가 되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맹국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독재자 엠베르 호자, 엠버 학사는 외부의 침략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75만 개 이상의 벙커를 건설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벙커들 중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약 16만 개가 남아있으며 살한다, 우체국 옆에 있는 기념 벙커와 같은 몇몇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많은 벙커들은 호스텔, 주택,
박물관으로 개조되거나 단순히 방치되어 부식되고 있습니다. 이 벙커들은 1944년부터 1985년 사망할 때까지 알바니아를 통치했던 엠베르 호자의 명령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그의 집권 동안 알바니아는 극단적인 고립 정책을 시행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벙커들은 국경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도 건설되었으며 인구 4명당 1개꼴로 벙커가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일부 벙커들은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예술 작품으로 개조되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벙커들은 알바니아의 풍경 속에서 독특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매우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 13. 알바니아인의 메르세데스 벤츠 집착. 알바니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거리마다 가득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입니다. 마치 2대의 차 중 한 대는 벤츠일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메르세데스 차량은 매우 비싼 자동차로 알려져 있지만 알바니아에서 이렇게 많은 벤츠가 존재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는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상류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개방되었을 때 알바니아 전역에 존재하는 자동차는 고작 5,000에서 7,000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알바니아에서는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자동차 판매점이나 수리점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입이 허용된 후 사람들은 시골길에서도 쉽게 고장나지 않고 정비가 용이한 내구성 높은 차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의 상류층, 특히 독재자 엠베르 호자는 메르세데스를 선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 브랜드가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오래된 모델들은 저렴한 가격에 수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호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알바니아에서는 5명당 1명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벤츠를 구입하거나 심지어 두 번째 차량으로 벤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알바니아에서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 12. 알바니아,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 시대 동안 알바니아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많은 종교 건물들이 심지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1967년 호자는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알바니아를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로 선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는 공산 정권이 붕괴되면서 해제되었으며 현재 이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교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번 10일 아름다운 블루 아이 호수. 블루 아이 호수는 알바니아를 방문할 때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입니다. 블루 아이라는 자연의 경이로움은 유럽 여행을 하는 모든 관광객들을 알바니아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명소입니다. 블루 아이는 깊이가 50m 이상인 아름다운 짙푸른 호수입니다. 이 블루 아이 호수는 고요하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으로 방문객들을 압도합니다. 호수는 타원형이며 수원은 지하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점은 호수의 중앙부는 어두운 파란색을 띠고 있으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밝은 파란색을 띠는 것입니다. 봄철에는 호수가 마치 인간의 눈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번 10. 풍부한 미식유산. 알바니아를 평생 동안 꼭 여행해야 할 버킷리스트에 추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나라의 요리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 요리는 고대 오스만 제국에서 유래되었으며 현대적인 요소인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추천 요리 중 하나는 타베 코시, 테이브 코시입니다. 이 요리는 양고기, 달걀, 그리고 요구르트로 만들어진 일종의 계란 케이크처럼 보입니다. 타베 코시를 맛보면 양고기와 달걀의 깊은 풍미와 요구르트의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의 섬세한 조합은 미식가들에게 독특한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페림의 네 즈가레, 페림 네 즈게어 라는 알바니아의 유명한 구운 채소 요리도 있습니다. 이 요리에는 가지, 애호박, 양파, 피망, 토마토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맛보면 페리메 네즈가레만의 독특한 풍미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바니아에 오면 스페차 메지제, 스페카 미그지즈도 꼭 먹어봐야 합니다. 이 요리는 선명한 색감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녹색 또는 붉은 피망 안에 쌀, 치즈, 다양한 향신료를 채운 후 구워서 만든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알바니아를 여행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알바니아의 이 특별한 요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번구, 다채로운 색채의 알바니아 수도.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과거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정부가 나라를 강하게 통제했고 독재자의 정책으로 인해 거의 40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티라나는 알바니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며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공산 정권에서 벗어난 후 도시를 재건하고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예술가였던 에디 라마는 예술을 활용하여 수도를 재탄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거리 곳곳에 다채로운 색상의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색채의 건물들이 도시에 가득 찾아 사람들의 분위기와 정신 상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알바니아에서의 삶이 보다 밝고 긍정적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번팔, 독특한 알바니아어. 여러분은 알바니아어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나요? 이 언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알바니아의 공식 언어는 알바니아어이며 만약 여러분이 이 언어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다면 단어 하나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바니아어가 현대의 어떤 다른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어는 인도유럽어족의 독립적인 분파로 직접적인 자매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언어는 로마 제국의 정복 이전 발칸반도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일리리아어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독창적인 언어입니다. 번칠, 배사, 규칙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알바니아는 매우 안전한 나라이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알바니아인의 전통적인 문화, 특히 오래된 배사, 규칙 때문입니다. 배사는 알바니아의 문화적 법칙으로 흔히 신의 또는 맹세로 번역되며 약속을 지키는 것, 명예를 의미합니다. 배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베스닉은 충성스러운,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며 즉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사는 알바니아의 전통 관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인간 행동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배사의 개념은 맹세에 대한 충성심을 기반으로 하며 신뢰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속에 대한 충성을 포함합니다. 배사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더 많은 의무를 포함하며 약속을 지키고 충성심을 갖고 타인과의 연대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알바니아인은 배사 규칙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며 절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번육, 알바니아인의 대다수는 무슬림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에 알바니아에 이슬람을 도입했으며 17세기에 이르러 대다수의 인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습니다. 현재 알바니아인의 약 60%가 무슬림입니다. 번호 5, 독수리의 나라. 여러분은 알바니아인이 자국을 슈치프리, 시키페리, 즉 독수리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독수리는 알바니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들의 국가적 및 민족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나라에서 독수리가 묘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190년에 만들어진 석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알바니아 국기는 검은색 쌍두 독수리가 붉은색 바탕에 그려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15세기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영웅 스칸데르베그, 프린스 스칸더베그가 사용했던 깃발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붉은 배경에 쌍두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이 깃발은 중세시대 알바니아의 여러 귀족 가문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결국 알바니아인을 상징하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알바니아인의 독수리 상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번사, 산악국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알바니아가 수많은 산을 자연의 선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알바니아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입니다. 알바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코랍산,
마운트 코렙으로 높이가 2764m에 이르며 북마케도니아와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산맥은 장엄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이킹, 스키,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알바니아에는 알바니아 참나무, 알바니안 오크트리와 같은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및 동물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야생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자연경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번3. 부트린트 알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이곳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알바니아의 고고학 유적지로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시대를 아우르는 2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국립기념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트린트는 그리스 국경 근처인 알바니아 남부에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이자 고대 로마 유적지입니다. 부트린트는 비바리 해협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부트린트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며 고대 로마 역사에 따르면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헬레너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곳은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8세기까지 선사시대 사람들이 정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부트린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코르퓨 해협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부트린트 주민들은 의술의 신 어스클피오스를 위한 신전과 공개 극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고대 극장입니다. 외부에서 숲속의 오른쪽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고대 극장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극장은 사용되었으며 최대 2500석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극장의 건축 양식은 고대 그리스 건축의 영향을 받아 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높은 도시에서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는 고대 그리스어로 새겨진 선명한 비문이 새겨진 벽이 있습니다. 번2. 알바니아의 유일한 왕, 조그 킹조그는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알바니아를 통치한 유일한 국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현대 유럽 역사에서 유일한 이슬람교도 국왕으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를 살아남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조그 왕은 통치 기간 동안 알바니아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첫 번째 헌법을 도입하고 인프라 개발을 장려했으며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 노력은 1939년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침공으로 중단되었고 결국 그는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61년 사망할 때까지 알바니아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번1. 알바니아는 마더 테레사의 고향. 마더 테레사는 북마케도니아의 스코프제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조상은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라에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마더 테레사 국제공항, 마더 테레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이라는 이름의 공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바니아에 대한 21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공유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흥미로운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